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보시던 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픈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 앞으로 대권 후보로 백종원 씨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얼마나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인재가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백종원 씨는 당연히 정치의 뜻이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하는 얘기인 것인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적인 우파적인 어떤 이념이 명확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 쪽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전에 이재용에 대한 이제 그 검찰의 입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이러시나,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해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당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으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윤호중 씨는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질해온 법사위 개혁할 것이다 라면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48건에 대해 가지고 발목 잡기, 목리 부리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는 강력한 여당으로서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시했는데요. 현재 지금 국회가 여대 야소인 상황 속에서 법사위원장조차도 여당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윤호중 씨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앞으로 밀어붙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또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대놓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추미애 라인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동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두 사람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은 채널A와 검찰A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거의 대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요컨대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감찰을 개시하겠다라는 걸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을 중단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또 뭉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었습니까? 한동수에 대해 가지고 감찰 중단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한동수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소에 대한 결재를 안 하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항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에 힘을 실어줬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총장 지시는 저의 지휘 감독권처럼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재의 상황을 묘사한다 라고 하면은 어떤 말이 딱 적합하겠습니까? 사면초가, 이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명숙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채널A랑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미애가 됐건 법사위원장이 됐건 그리고 또 여당이 됐건 모든 지금 사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검찰청 내부에서조차도 어떤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라인이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은 대놓고 지금 항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야 이거 뭐냐, 아무런 힘도 지금 못 쓰고 그냥 대놓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컨대 이제 채널A랑 관련돼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자, 바로 수사자문단을 소집키로 결정했죠. 수사자문단을 회부한다라는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규정상 가능한
나간 것이죠. 자문단 소집 규정에 따르게 된다면은 자문단에 대한 총장의 폭넓은 권한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절차 대부분도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되게 되죠. 실제로 지금 23조에 따르게 되면은 참석자 명단과 심의 내용 및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대검 관계자도 심의 절차와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랑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추미애 쪽 라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까지도 지금 압수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의 인사가 흔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방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을 한 것은 수사자문단을 이제 소집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집을 한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수사자문단은 채널A 기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이번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채널A 이모 기자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일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기자 측에서 밝혔었고요.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 재량인 만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윤 총장은 소집을 결정을 했죠. 형평성을 잃었다는 이 기자 측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널A 기자 쪽에서 이 수사 자체가 지금 형평성이 조금 떨어진다. 수사자문단을 소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검찰총장 재량으로서 그거를 받아들여 준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봤었을 때도 채널A 이 지금 수사가 형평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걸 일부 인정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사자문위원단을 이런 식으로 소집을 한다라는 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는 마치 뭐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냐면은 삼성전자 이재용의 경우에도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성윤이가 이재용 영장 청구를 하니까 윤석열이 이걸 안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라면서 승인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것 봐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그렇게 했네. 우리 팀이 아닌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마구잡이로 그냥 쏟아졌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거에 대해 가지고 논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가 또 마찬가지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이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봤었을 때 당연히 영장이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은 결국에는 기각이 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남아있는 최대 지금 문제가 뭡니까? 기소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 채널A 그 기자와 좀 비슷하게 이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요청을 한다고 다 소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부의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거기서 이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게 되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소집을 요청을 하면은 검찰총장은 반드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물론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기소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불기소 결정을 검찰이 마찬가지로 과거의 그 연역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재용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에서 최대한 지금 추미애 라인에 대해 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당 쪽에서는 계속해 가지고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은 법꾸라지 넘는 법 뱀장어 이런 얘기까지도 했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도 동시에 제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해찬입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당 차원에서 거론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야권의 거대 여당 독단 공세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거의 어떤 그 역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과대하게 됐었을 때 그 다음 선거에서 참패를 맛보는 경우가 한두 번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글쎄요, 이해찬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했을 땐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당이 저런 식으로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거대 여당에 대한 일종의 저항 정신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각되는 거, 그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미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대권 후보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당 덕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